조선시대 궁궐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궁녀들이 각자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성은을 입어 권력과 안정을 얻기를 바라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의 아침은 일찍 시작되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화장을 하고 정성스럽게 머리를 다듬었지요. 그들은 누구보다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의 외모를 가꾸며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금님의 눈에 들어 임금님의 성은을 입어야 할 텐데. 그대의 머리카락이 햇살에 빛나니 마치 비단 같구나. 내 오늘 밤 너의 비단 같은 머리결의 향기를 맡으며 잠을 청하고 싶구나. 머리결이 비단 같은 궁녀는 그날 밤 임금님의 성은을 입었지요. 임금님은 비단결 같은 머리결의 향기를 맡으며 새로운 궁녀와 하룻밤의 사랑을 나누었지요. 궁녀 나연이는 걸음걸이를 의도적으로 천천히 하고 한 손으로는 고운 옷자락을 살짝 들어 올려 우아한 발목을 드러냈지요. 그러면서도 절도 있게 고개를 숙이며 살짝 고혹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느 처소에 있는 나인이더냐? 자태가 매우 아름답구나. 오늘 밤 내 처소에 들도록 하여라. 많은 궁녀들이 임금님의 성은을 입기 위해 온갖 끼를 부려 임금님의 성은을 입게 되었고 고된 생활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한 궁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연애나 특별한 날이면 궁녀의 아름다운 춤사위를 보고 반하여 하룻밤 사랑을 갖는가 하면 꽃같이 예쁜 궁녀를 보아도 하룻밤 사랑을 나누게 되니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성은을 입기 위해 눈에 불을 켰지요. 꽃보다 더 아름답구나. 내 오늘 밤 너의 꽃 향기에 취해보고 싶다. 그러나 궁녀들 간의 경쟁은 결코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누가 더 빨리 임금의 눈에 띄어 성은을 입는가 내기라도 하듯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궁녀들은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왕의 성은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갔지요. 그들의 삶은 언제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이어졌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순간이야말로 그들의 인생 역전이 되며 가장 큰 기쁨이자 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성은은 하룻밤으로 끝나는 궁녀가 부지기수였고 첩지를 받지 못하는 궁녀들은 상궁이나 나인으로 머물며 중요한 수행을 하면서 궁궐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상궁이나 나인들을 위한 요새가 따로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궁궐 속 궁녀들의 수장이자 왕의 신뢰를 받는 상궁의 요새는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롭고도 견고한 곳이었지요. 이곳은 상궁이 왕과 나눈 중요한 서신이나 비밀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이고 그 열쇠는 오직 상궁만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상궁들의 요새는 별궁처럼 보호를 받고 외부로부터 차단된 긴밀한 곳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밤 상궁들의 요새는 고요함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깊어지는 밤과 함께 이상한 소리로 깨지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요새의 어두운 복도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신음과도 같았습니다. 상궁들은 밤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수군거렸어요. 어느 날 밤 달빛이 어슴풀의 요새를 비추던 때였습니다. 정적을 깨는 신음소리는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통스럽고 절박한 외침 같기도 했고 때로는 어딘가 황홀한 기운을 풍기기도 했어요. 상궁 중 한 명인 윤상궁은 이 소리의 정체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윤상궁은 이상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들리는 듯 멀리 들리는 소리의 정체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드디어 아주 깊은 서고의 내실에 소리의 정체를 밝힐 장소를 찾아내고 말았지요. 그 소리의 발원지는 요새의 오래된 서고였습니다. 윤상궁은 조심스럽게 서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녀는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서고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한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윤상궁은 그 빛을 따라가다가 오래된 책장이 비스듬히
살짝 열려 있어 책장을 밀어보았더니 문처럼 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밀문을 지나니 좁고 어두운 계단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 아래에는 커다란 내실이 있었고 그 방 안에는 많은 상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윤 상궁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한순간 멎는 듯했고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두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속삭임은 공허하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소름이 돋은 팔을 감싸며 윤 상궁은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건장한 환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몽롱한 얼굴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워 있었고 속옷만 걸친 상궁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환관의 양기를 빨아가기라도 하듯 천천히 그의 몸을 탐닉하였습니다. 그녀들은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환관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며칠 굶은 동물이 먹이를 발견한 것처럼 환관의 몸을 시선으로 탐닉한 궁녀들은 호리병 같은 것에서 나오는 연기를 돌려가며 맡고 있었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에게 야릇한 눈빛을 전했어요. 궁녀들의 야릇한 시선을 한 몸에 받은 환관의 그곳은 부풀대로 부풀어 여인들의 마음을 더욱 황홀경으로 이끌어 주었고 그 야릇하고 미묘한 황홀경의 의식이 끝나자 환관은 그대로 초주검이 되어버렸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야릇한 향기는 밖에 있는 윤상궁까지 몽롱한 기분을 들게 했지요. 결국 윤상궁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 치며 서골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윤상궁은 처소로 돌아와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장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되새김질하였습니다. 윤상궁 역시 임금님의 하룻밤 성은으로 끝나 산의 맛을 느껴본지라. 그들의 의식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남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윤상궁은 술시만 넘으면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서구로 향했고 매일 밤 일어나는 의식을 몰래 지켜보면서 왠지 모를 만족감과 스릴 같은 오묘한 느낌을 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에 참여한 상궁들의 얼굴빛은 점점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고운 빛을 띠며 건강해 보였고 눈은 더욱 반짝였습니다. 한상궁님, 요즘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윤상궁이 한 상궁에게 은근히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비결이 있는데 윤상궁, 박상궁 내 비밀을 알려줄까요? 한 상궁은 비결의 정체를 알려주겠다며 한쪽으로 윤상궁과 박상궁을 데리고 갔습니다. 윤상궁은 짐짓 놀랐습니다. 이미 그들의 의식을 알고 있는 터라 그 의식에 윤상궁을 초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속으로 난감해하며 한상궁을 따라갔습니다. 윤상궁, 박상궁 우리가 매일 밤 모여서 회의를 하고 큰 의식을 치르는데 글쎄 남자의 정기를 받는 의식이라우. 그 의식을 받으면 그렇게 몸이 가볍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들이 싹 없어지면서 생활에 활기가 생긴다니까. 두 상궁님도 그 의식에 참여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내 큰 상궁 마마님께 청탁을 넣어줄 테니 아마 그 의식에 참여하는데 이패비가 천냥이니 의식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천냥을 준비하여 저에게 말씀하세요. 한상궁은 그렇게 의식에 대한 이야기와 이패비 천냥이 있다는 말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윤상궁은 이미 알고 있는 터라 돈 천냥의 이패비를 내면서까지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나 귀가 얇은 박상궁은 한상궁 말에 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상궁은 당장 이패비 천냥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노론파 김삼겸이 장희빈의 중전 복귀를 위하여 서고에서 비밀 문서를 빼내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목숨이 걸린 문제인지라 거절했었는데 돈을 마련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음을 알고
박상궁은 은밀히 김상겸을 찾아갔습니다. 박상궁 마마, 야심한 밤에 웬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네, 긴밀히 김대감께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의논이라니요. 혹여 지난번 제가 부탁드린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대감. 헌데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요.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휘빈 마마께서 다시 복귀만 되신다면 각상궁 마마님이 부귀영화는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당장 필요하신 금액이 얼마이십니까? 우선 1000냥이면 됩니다. 1000냥쯤이야 바로 드리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가 원하는 문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적혀 있소. 그 문서는 요새에 보관되어 있으며 곧 임금님께 올려질 것이오. 임금님께 올려지기 전에 필사를 하여 나에게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름 안에 필사하여 갖고 오겠습니다. 그가 건넨 두루마리를 박상궁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차가운 손끝에 두루마리의 표면이 닿자 그녀는 이 모든 일이 현실임을 실감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마련한 1000냥의 입회비를 내고 박상궁도 그 요새에 들어가 꿈같은 시간을 보내며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박상궁은 요새의 느낌을 피부로 느끼며 황홀경에 빠지는 반면 윤상궁은 밤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서구로 향했고 그 의식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궁궐은 조용한 듯 평화로워 보였으나 임금을 모시는 내시부에서 젊고 건장한 환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되는 환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궁궐 내에 불안과 공포가 퍼져나갔지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내시부의 최고 책임자인 천상선이 나섰습니다. 천상선은 실종된 환관들의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젊고 건장했으며 주로 밤에 사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몇몇 환관들은 실종된 환관들이 사라지기 전날 밤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임금의 성은을 받은 상궁들이 환관들을 불러내 은밀히 뇌물을 주며 가까이 친분을 쌓는다는 소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환관과 상궁은 서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왕실의 비밀을 공유하고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만으로는 상궁들을 의심하는 단서가 될 수가 없었지요. 상선은 은밀히 무예가 뛰어나고 민첩한 환관 몇 명을 불러 그동안 수집한 내용을 알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관들은 들어라. 그동안 사라진 환관들은 모두 젊고 건장했다. 사라지기 전 이들은 특정 시간대에 별궁 근처에서 목격되었으며 모두 최상궁과 접촉했다고 하니 사라진 환관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우리는 특정 전략을 써야 한다. 너희들은 최상궁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시도하고 그녀가 너희 중 한 명을 별궁으로 초대할 때까지 기다리거라.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말고 서로 긴밀히 뒤를 밟아 위치를 보고해야 할 것이다. 예, 상선 어른. 내관들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권례에 환관들이 없어진다는 어수선한 소문에 별궁 상궁들은 몸을 사리며 조금 더 은밀히 환관을 유인해야 했습니다. 언제나 미모가 출중하고 요염한 자태를 뽐내는 최상궁은 환관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환관들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다정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박내관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내관, 내 박내관의 노력과 충성을 항상 보고 있소. 기회가 되면 윗전에 고하여 큰 상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마침 상선이 명령을 내린 박내관에게 최상궁의 작업이 들어갔고 박내관은 못 이기는 척하며 김상궁의 호의를 받아주면서 네, 감사합니다. 상궁 마마님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소인 놈을 불러주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옳거니 이놈 봐라. 내 미모에 걸려들었구나. 이제 너희들의 정체를 파헤치겠구나. 서로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최상궁의 은밀한 접촉이 시도되었습니다. 박내관,
우리 이 외로운 궁궐에서 서로 의지하고 외로움도 달랠 겸 가끔 만나서 술이라도 한 잔 기울이면 어떻소? 요즘은 참 마음이 허하오. 궁 안에서 매일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하지만 가끔은 그저 사람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처럼 혼자 지내는 이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참 많지 않겠소? 저도 그렇습니다. 상궁마마. 저도 이 궁궐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지만 가끔은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 생각이 맞구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우리 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소. 외로운 마음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이렇게 가끔 만나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어떻겠소? 최상궁마마 같이 아름다우신 분이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데 마다할 사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궁궐 안에서 누구와도 쉽게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법인데 마마와 함께라면 외로움도 한결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주 만나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면 어떻겠소? 이렇게 마음을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조금은 덜 고될 테니까. 최상궁 마마께서 불러주시면 소인 언제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최상궁의 제안을 받으니 박내관도 내심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러니 내관들이 최상궁의 플러팅에 안 걸릴 수 없었겠지요. 박내관 오늘 저녁에 은밀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별궁 앞에서 술시에 잠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마마님, 술시에 뵙겠습니다. 최상궁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내관들의 잠적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계획이 실천에 돌입했습니다. 박내관과 다른 내관들은 모든 계획을 짜서 준비하고 술시를 기다렸습니다. 박내관님 여기에요. 김상궁님 벌써 나오셨네요. 네, 이리 따라오시지요. 여기는 별궁이 아닙니까? 소인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걱정 마시어요. 손을 써놓았으니 별일 없을 것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서고의 깊은 내실로 들어서자 촛불이 은밀하게 깜빡이는 그 공간에서 최상궁은 술병을 꺼내며 박내관에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요. 아무도 방해할 일이 없으니 마음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술 한잔하면서 편히 쉬면 되겠소. 박내관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궁궐 생활 속에서의 긴장감이 이곳에서만큼은 사라진 듯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달리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분위기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편하게 한잔하면서 그동안 쌓인 이야기나 풀어봅시다. 내실에 이런 아늑한 공간이 있는 줄 아무도 모르겠어요. 이 공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접지를 받은 몇몇 상궁들만이 아는 은밀한 곳이지요. 술잔이 몇 차례 오가면서 둘의 대화는 점점 부드러워지고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긴장감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최상궁은 조심스럽게 책상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 호리병은 신비한 향기를 풍기는 독특한 물건이었어요. 박내관, 이 호리병을 보시겠소? 이 안에는 아주 특별한 향이 담겨 있소. 이 향을 맡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외로움도 잊게 된다 하더이다. 우리 이 향기를 함께 맡아볼까요? 박내관은 호리병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향기는 무엇이기에 그리 특별하다는 것이오. 한번 맡아봐도 괜찮겠소? 최상궁은 조심스럽게 호리병의 뚜껑을 열고 박내관에게 향을 맡게 했습니다. 그 향기는 부드럽고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박내관은 그 향기를 맡으며 왠지 모를 기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서서히 무거워지는 느낌과 함께 모든 것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이 향기 참 희한하군요. 뭔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은데. 최상궁은 술잔을 다시 채우며 박내관에게 건넸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를 지켜보았지요. 이 향기는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오. 아무 걱정도 없이 술 한 잔을 더 마시면서 그저 편하게 이 순간을 즐기면 돼요. 박내관은 몽롱해진 정신으로 그녀가 건넨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향기와 함께 섞인 술은 그를 더욱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점점 더 흐려지며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워졌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뿌옇게 번지며 모든 소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최상궁과 박내관은 서고로 들어갔고 다른 내관들은 들키지 않게 조용히 담을 넘어 뒤를 따랐습니다. 내관들이 나무 뒤에 숨어 동태를 살피는 와중에 또 한 사람의 발소리가 나더니 윤상궁이 서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환관들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뒤를 밟았으니 윤상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두운 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고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한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윤상궁은 그 빛을 따라가다가 오래된 책장을 비밀문처럼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밀문을 지나니 좁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 작은 방 앞에서 윤상궁은 발을 멈추었고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그 안을 숨죽이고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게 생각한 환관들은 우선 윤상궁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결심하여 윤상궁의 입을 막고 밖으로 나와 상선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동안의 행적을 은밀히 보고받은 상선은 윤상궁을 문초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자네는 문 밖에서 엿보고 있었는가?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그 안에서 기이한 일들을 상궁 라인들이 벌이고 있어 잠시 엿본 것뿐이옵니다. 무엇이라 기이한 일이라. 그게 무엇이더냐? 소인의 입으로 차마 말을 못하겠사오니 직접 가서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박내관이 위험하옵니다. 윤상궁의 말을 들은 상선과 내관들은 상궁의 요새 별궁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마침 내관들이 별궁의 은밀한 창고에 들어갔을 때 박내관은 여러 상궁에 둘러싸여 하나씩 옷이 벗겨지고 박내관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의식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몽환한 의식을 치르던 박내관은 가까스로 구출되었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밀실 내부의 은밀한 또 다른 곳에 차가운 달빛이 밀실의 작은 창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밀실은 한기가 느껴질 만큼 서늘하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동안 실종된 환관들의 시신이 무참히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기에도 경악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환관들의 실종 사건이 일단락되고 그곳에 연루된 모든 상궁과 나인들은 궁에서 퇴출당하거나 사약을 받고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밀실 사건으로 인하여 상궁들의 요새는 더욱 철저히 감시되었고 상궁들의 생활도 감시받는 감시부가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노론파는 장희빈의 중전 복귀를 위해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론파의 발빠른 대처로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장희빈은 중전 복귀에 실패했고 임금의 명령으로 사약을 받게 되었지요. 이 음모에 함께 가담했던 김삼겸 또한 같은 운명을 맞이하며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상궁이 저지른 밀서의 유출도 허망하게 끝이 났고 그녀가 감수한 위험과 배신은 허무하게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쾌락과 욕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들은 하늘을 속이지 못하여 예부터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하였으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순간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놓은 공덕을 잃지 마시고 일생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